안녕하세요. 2020년 1학기 재무회계를 담당하게 된 심준용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얼굴은 뵙지 못하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초반 2주의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3주차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는 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지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 제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나서 수업 내용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회계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지난 학기에 이제 제 회계원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를 그냥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처음 뵙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2018년 3월에 명지대학교에 처음 교수로 임용이 돼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수업에 들어오신 것처럼 그 이후로 쭉 회계 전공 과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에는 몇 군데에서 좀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2년 정도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좀 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회계사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2009년 12월부터는 삼정회계법인이란 곳에서 회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삼정회계법인에서는 회계 감사 업무를 계속했었는데요. 대략 2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또 삼정회계법인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게 되었고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한 이후에는 여러 다양한 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다가 이렇게 저희 학교에 오면서 여러분들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삼정회계법인에 나온 이후에도 틈틈이 회계사로서의 업무는 계속했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이 아닌 조그마한 회계법인에 소속이 돼서 업무를 했었는데요. 당장 학교에 오기 전인 2018년 2월까지 계속해서 회계감사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같이 일했던 회계사들이 1월이나 2월 이때를 보통 회계사들은 시즌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이 많고 바쁠 때거든요. 그 회계사들이 가끔은 저한테 감사와 관련된 자문을 부탁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제가 학교에 와 있으면서도 최근까지 실무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회계라는 과목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별다른 가공 없이 실무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급적 제 경험을 포함한 실무 사례 또는 회계와 관련된 뉴스 등을 수업 내용과 연결지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회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회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학생분들이 졸업을 위해 필수인 재무회계까지 듣고 나면 회계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만큼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려운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니 수업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시다가 또는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저한테 꼭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수업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은 필기를 해두고 나중에 책을 보면서 혼자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회계 교재가 저희가 사용할 교재가 제법 두꺼운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베개가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정말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분명히 한글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문장으로 읽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수업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책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책을 보면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우선 좀 접어두셨으면 하고요. 수업에 꼭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 과목의 강의 계획서가 띄워져 있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제 연락처입니다. 제 이메일 주소인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보통 수업 시간 중에 질문을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메일로 연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 주소를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가급적 제가 빨리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일단 화요일, 목요일 10시 반으로 되어 있고 강의실은 경상관 4315호입니다. 물론 이는 오프라인 수업일 때의 얘기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3주차, 일단 현재 예정은 3주차인데 3주차부터는 경상관 4315호로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메일로 이제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은 개인적으로 저를 직접 보면서 말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메일을 먼저 주셔서 저한테 좀 일정을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간이 가능할 때 수시로 상담 가능하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제 연구실은 경상관 4311-1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실의 맞은편 쪽에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 중에는 손쉽게 찾아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요새 상황이 상황인지라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과목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회계의 여러 분야 중 재무회계를 다루게 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지금 계속 반복이 돼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여기서 말하는 재무회계는 회계의 여러 분야 중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난이도와 범위에 따라서 회계 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회계의 원리를 수강을 하셨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선수 과목으로 회계 원리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중급 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회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배우셨을 텐데 재무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각 계정 과목에 대해 회계 원리보다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죠.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이용해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강의는 회계원리에 이미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원리의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교과목의 학습 목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은 전부 100%로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방법을 보시면
여기 강의와 토론,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강의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토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별거는 아니고요.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목적이고요.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그냥 편하게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 토론,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사실 불가능할 텐데 오프라인 수업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가급적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평가 방법은 일단 그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출석이 10점, 과제물과 보고서가 20점, 그리고 여기 수시시험, 퀴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35점, 그리고 기말고사가 35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출석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2회의 결석까지는 점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석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유 불문입니다. 그래서 2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결석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들으시면 되니까 결석을 하실 일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오프라인 수업은 직접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죠. 전날 뭐 술을 마신다던가 또는 과음을 했다던가 그래서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오기가 싫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2번까지는 사유를 불문하고 결석을 다 출석으로 제가 바꿔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 출석이 2번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출석을 하실 때 가끔 여러분들 보면은 출퇴라고 하죠. 출석을 해놓고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그거를 내가 안 들어왔는데 출석으로 한다라는 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한 것처럼 체크를 해서 출티를 했다가 걸리는 순간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F입니다. F 학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절대 출티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결석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티를 했다가 걸리는 순간에는 바로 학점이 F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출티를 과연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출석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티를 하실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과제물과 보고서가 20점 분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성이 매번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로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수업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와 과제물을 합친 점수가 2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에 대해서는 제가 퀴즈를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퀴즈가 있다라고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의 횟수나 과제의 횟수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학기에도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는 없는데 20점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는 35점, 기말시험은 35점입니다. 이 두 시험에 대해서 합산이 70점이죠. 70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합쳐서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수 퍼센테이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F가 나갑니다. 전체 70점 만점 중에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학점이 F가 부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수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대평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50%가 20점 미만이다. 그런 경우에는 50% 전원이 F 처리가 됩니다. 물론 예년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F를 받으신 분은 거의 없기는 한데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F를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F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재입니다. 교재는 이제 주교재와 부교재를 입력을 해놨는데 사실 이 부교재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기준서라고 하는 거를 써놨는데 이 부분은 뭐 부교재가 비어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써놓은 거고요. 저희는 이 주교재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이 책입니다. 도서출판 탐진에서 나온 IFRS 중급회계 입문인데 지금 4판이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교재기는 한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그 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서 3판을 구입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판을 이용해서 저한테 이제 꼭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수업을 들으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3판과 4판에서 내용이 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도 조금 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개인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신다고 한다면 3판을 가지고 수업을 들으셔도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3판에서 4판으로 넘어오면서 개정된 부분이 있고 용어가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재를 새롭게 사시는 분들은 4판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3판을 쓰시는 분들은 일단 강의는 들으시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은 4판 교재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강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주차별 강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 강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건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물론 제가 이렇게 주차별 강의 계획을 입력을 해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대로 강의가 다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도를 나가다 보면 그때그때 좀 내용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진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최근 중요한 실무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차별 강의 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러한 아웃라인을 통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주차인데 1주차에는 기본적으로 과목 소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결국 회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이 재무회계 수업은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일주일 전에 수업 들으신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일주일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 회계 원리 들으신 분들 중에 제일 빨리 들으신 분들이 아마 지난 학기에 들으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길고 긴 겨울방학을 지났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에 대한 내용 분명히 뭔가 들으시긴 했을 텐데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또는 회계 원리를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재무 회계를 그대로 진도를 나가면 굉장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이용해서 회계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을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수정문계를 포함한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하면서 회계 원리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복습을 하시고 기본적인 용어와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만 그 이후에 강의를 수월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 과목은 앞의 내용이 뒤에도 계속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번 수업을 놓치게 되면 그 뒤의 수업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수업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복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험 때 돼서 벼락치기를 하시는 것도 그런 분들이 많고요. 사실 저도 좋아합니다. 벼락치기를. 그렇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많고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꾸준히 공부를 해두시지 않으면 시험 직전에 한 번에 보시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공부를 해두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이제 2주차까지 회계원리 리뷰를 끝나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이제 이 3주차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겠죠.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시작되는 이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이 부분이 지금 사장에서 굉장히 개정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사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판이죠. 사판 새로운 교재에서 개정이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3판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4판 교재와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하고 나면 계획상으로는 중간고사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8주 차에는 중간고사를 보고요.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이제 재고자산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금융자산, 금융부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자본 및 지분상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까지 해서 모든 진도가 끝날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혹시나 시간에 쫓길 경우에는 제가 조금 어느 정도 건너뛰는 부분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겠죠. 이 정도면 이제 강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좀 위로 올라와서 이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이제 35점 배점인데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OX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주관식을 섞어서 나올 수가 있기는 한데 역시 이것도 어떻게 낼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보통 지난 학기까지는 OX 문제를 항상 5문제 정도씩 냈습니다. 그래서 35점 중에서 5점 정도 배점을 OX 문제에 배분을 했었는데요. 5점 정도. 그래서 1점짜리 5개 정도를 냈었죠. 근데 이미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그 악명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OX 문제는 감점이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OX가 나온다면 써서 맞았을 경우에는 1점이 부여가 되는데 써서 틀렸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마이너스 1점. 오히려 안 쓰면 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X 문제 확실히 아실 때 쓰셔야 됩니다. OX 문제가 이게 생각보다 2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 2분의 1의 확률에 이제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지 않게 내려고 또 하겠죠. 그랬을 때 감점이 되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X 문제가 보통 초반에 배치가 되는데 점수를 OX에서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뒤에서
획득한 점수로 그 마이너스를 메꿔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게 참 신기하기는 해요. 진짜로 실제 채점을 해보면 OX 문제 OX 문제만의 평균이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다는 얘기고요. 제가 그만큼 OX 문제 나오면 확실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으로 남기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꼭 채우시는데 그랬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한 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OX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그 부분은 뭐 그냥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점 배점이 진행이 될 거고요. 당연히 저희는 이제 회계 수업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거는 필수입니다. 핸드폰 계산기는 안 됩니다. 핸드폰 계산기는 되지 않고 그냥 일반 계산기는 가능한데 그 중에서 뭐 재무용 계산기라든가 공학용 계산기라든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기능이 되지 않는 즉 핸드폰 계산기는 절대 안 되니까 그 부분만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수업 중에도 제가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면서 조금씩 풀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항상 계산기를 조금 준비해 두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보통은 늦으면 그 다음 날 시험을 본 다음 날 여러분들의 성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에다가 저희가 사용하는 이 클래스에 여러분들의 평균 또는 그 상위 30% 점수, 상위 70% 점수를 다 공지를 합니다. 그렇게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빠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함이죠. 중간고사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분포에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제 재무회계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통 6과목 정도 들으실 것 같은데 그 모든 과목을 다 이제 시간 배분해서 공부하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빠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나는 부분들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석에 대한 부분, 출석이 10점 비중인데 두 번까지는 사유 불문하고 결석을 인정해 드립니다. 다만 세 번째 결석부터는 점수 차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을 체크했는데 그날 결석이었다, 출퇴를 하셨다 이런 경우가 적발이 되면 이유 불문 F입니다. F입니다. 그리고 수시시험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해서 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F가 나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유념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